최근 정의당 여영국 대표에게 국민의힘 선대본부 임명장이 발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의당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정의당 여가부 강화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겠다면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준석 대표에게 보내는 임명장을 공개한 분이죠. 심상정 후보 선대본부 미디어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호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하면서. 네. 여영국 대표가요,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뭐 영문을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네. 갑작스럽게 그렇게 임명장이 도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선 뭐 당 대변인 공식 논평으로 제가 이제 했던 그 임명장 외에 네. 사리 분배를 좀 똑바로 하라, 사과해라라고도 하긴 했는데 네. 뭐 아직 아무런 답은 없고요. 아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것 같고 다른 걸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건 다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니 뭐 사실 이게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무분별하게 임명장을 보내는 일이. 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했던 걸 몇 개 모아다가 민주당도 했다라고 하지 않을까. 예. 뭐 쟤네도 그래요 한마디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네. 비호감 대선 아닙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또 관련 뭐 유사한 보도들이 이어졌는데도 바뀌지 않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뭐 그저 선거 운동을 하는 거죠. 사실 예. 어떻게 입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권자 DB를 확보를 해서 네. 임명장을 이렇게 마구 남발하면 우리 편이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 나의 개인 정보가 왜 정당에 함부로 넘어갔을까, 어떻게 넘어갔을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뭐 어떤 서명을 했거나 명함을 뭐 주고받았거나 할 때 그거를 이제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이용을 하는 건데 네. 이때 이제 당의 공식 기구에 어떤 인사를 임명하고 뭐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어떤 책임을 맡길 건지 이런 기본적인 절차 다 생략하고 네.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게 너무 사회적 소음이고 낭비고 무책임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 여영국 대표에게 임명장이 오니까요. 류호정 의원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보내는 임명장을 공개하셨습니다. 정의당 선대본 성평등 사회협력단 여성가족부 강화위원회 자문위원에 임명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임명장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온라인상에서만 올리신 겁니까? 뭐 실제로 보내드리지는 않았고요. 아마 네. 문자로 보내서 못 보실 겁니다. 네. 일종의 패러디로 한 거죠. 아하. 네, 이런 뭐 국민의힘 이런 임명장 남발이 사실 한두 건이 아닌데 네. 상대 당의 당대표에게까지 이러는 거 정말 좀 크게 선을 넘은 거잖아요. 네. 뭐 실무자가 아마 기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정의당 대표인 걸 알고 고의로 했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아무한테나 음흠. 아무 의미 없는 임명장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의미를 좀 부여를 해서 네. 이분이 가장 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강화위원회 여성가족부 강화위원회 자문을 좀 받아보자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표현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준석 대표에게 여성가족부 강화위원회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일부러 정하신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뭐 그렇죠. 일단은 패러디라는 게 네. 뭐 익살 내지 풍자가 있어야 좀 패러디가 패러디다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가부 폐지로 이 성별 갈라치기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네. 이준석 대표님께 아하. 이런 자문역을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풍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여가부 폐지 주장을 통해서 갈라치기 남녀 간, 젠더 간 갈라치기를 해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일부 보도라든지 분석들을 보면 2030 남성들이 그 이준석 대표 등의 그 여가부 폐지 공약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결집하고 지지를 해줬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보탬이 됐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여성가족부에 뭐 비판할 만한 점이 있다라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뭐랄까 비판점과는 별개로
뭐 기능적 결함과는 별개로 네. 전체 정부 예산의 0.2% 수준의 부처거든요. 네. 이런 부처의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서브 공약 아니고 주요 공약으로 하는 것 자체는 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여성을 공격하고 네. 그 여성에게 가는 한 푼의 자원도 다 빼앗겠다라고 하면 결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효과로 나타나긴 한 것 같고, 예. 하지만 저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갈등을 모아내서 해결을 책을 제시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데 네. 그 갈등을 더 키우기만 하고 자신의 어떤 정치에만 활용을 할 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지난 금요일에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직접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젠더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들이 계속되고 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이준석 대표는요. 그런 적이 없다. 언제 젠더 편향적이고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인 그런 젠더 갈라치기 발언이고 행동이었을까요? 그분이 지금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포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게 재미를 본 만큼 손실이 분명히 있고 후회하게 되실 거라는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손실과 후회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나쁜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영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젠더 갈등이라든지 불평등한 것이 있을 때 네. 제가 이런 말 실제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네.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났을 때 네. 어떤 점이 정말로 뭐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예. 그리고 성범죄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채용 비리 문제, 청년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들 네.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찬성이든 반대든 한번 이야기를 공론장에서 해보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것은 성사되지 않고 아하. 계속해서 갈라치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언론에 네. 메시지만 나갈 뿐 국회에서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냥 재미만 본다는 거죠. 예. 앞으로 혹시 직접 토론이 있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흐름. 조금 힘든 선거이기는 하죠. 여론조사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예. 근데 또 제가 만나는 시민분들께서는 이제 심상정을 두고 준비된 후보라고 하시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윤석열은 아니지 않냐거나 뭐 이재명을 어떻게 뽑냐라거나 좀 덧붙이는데, 네. 덜 나쁜 후보를 뽑지 말고 네. 정말 좋은 후보를 뽑자, 그렇게 네.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덜 나쁜 후보가 아니라 좋은 후보, 심상조 후보라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늘 나오는 사표 심리 아니겠습니까? 심상조 후보가 좋아도 내가 주는 표가 당선에 영향이 전혀 없는 죽은 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계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요즘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또 정치 개혁이지 않습니까? 예, 외견상으로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근데 왜 이렇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국민들께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지긋지긋한 양당의 대결 구도가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 이 양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개혁이 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심상정을 뽑아야 정치 개혁의 명분으로 작동할 수 있다. 아하,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원성을 존중하는 그런 협치 정치로 나가려면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뽑아야 달라진다. 음흠.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해 주셔야 한다. 당선 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의 정치 개혁이 아니라 선거 이전에 함께 통합하는 정치 개혁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도 여기에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정치개혁은 정의당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오던 의제거든요. 네. 선거와 연동하는 그 여부와 뭐 상관없이 저희가 예전부터 이야기해왔고 네. 민주당도 이야기해왔던 것인 만큼 국회에서 그냥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치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네.
정의당은 그동안 청년정의당도 만들고요.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들의 어떤 그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청년들의 표심이 명확히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남은 8일 동안 청년들의 표심 어떤 향방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뭐 아직도 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네. 뭐랄까요, 정치나 전략 전술에 이제 기성세대가 좀 익숙하다고 한다면 청년들은 그래도 이제 인물의 됨됨이나 정책을 보고 투표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그렇게 긴 역사가 또 쌓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을 좀 더 심상정 후보는 강조하고 있고 예.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층들을 위해서. 네네. 앞서 젠더 갈라치기, 남성 청년들의 표심에만 호소하는 일부의 그런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반대에 있는 청년 2030 여성분들의 표심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석에 따르자면 그 2030 여성들의 표심이 심상정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2030 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치에 뛰어들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내가 어땠을까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로 결집식이나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민주당이 다시 승리하면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그대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네. 반성하지 않아도 어쨌든 쟤네들보다는 우리가 나으니까 투표를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아직 잊지 않았거든요. 네. 심상정을 뽑아야 저는 모두를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를 뽑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왜 심상정 후보에게 지지를 해야 할지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언제나 지워진 사람들의 곁에서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온 심상정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대전한 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싶은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논란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쪽은 규제가 되고 그 갈등은 어떻게 이 말씀의 취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못 봤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yes, no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But I'm ready.